네, 반갑습니다. 이성만 의원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를 두고 과거사를 정리하는 이유는 과거 그 당시에는 나름 합리적이고 옳았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역사를 지나고 나서 되돌아봤을 때 우리 인권을 침해하는 등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할 것이 사실이나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진화위를 통해서 과거사를 정리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현재의 당위성에만 충실하지 않고 궁극적인 가치를 위해 함께 나간다는 근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화위는 어떻게 보면 오늘에 있을 일도 내일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당연히 존재하고 또 당연히 그 권한을 확대하고 당연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책무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진화위와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여러 번의 진술을 했습니다만 그 한계를 느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1소위가 열려서 이 진화위법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하는 중인데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 진실화해위원회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거사가 진정한 의미로 재정립될 수 있는 그 기초적인 제도의 기반틀을 만드는데 열심히 좀 할 것이고요. 또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서 우리 진화위 꼭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진실화해 기본법이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의 조사기간이 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법안 개정이 시급합니다. 조사 신청을 하였던 유족들이 전국에서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안만 발의하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진실화해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강력하게 상정하여 통과시켜 주기를 호소합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야가 총선에 대비하여 총선관리기획단을 구성하여 총선 정국에 돌입하였다. 21대 국회가 개원된 후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 전국 유족회가 끈질기게 요구하여 여야 11명 의원이 발의한 진실화해 기본정리법 일부 개정안이 4년이 다 되도록 행안위 심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과 군사독재 권위주의 시대에 발생한 의문사 등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 발목이 잡혀 진실화해위원회가 폐쇄된 이후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된 누더기 엉터리 법안으로 제2기 진실화해회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극우 뉴라이트 출신 김광동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념 논쟁의 장으로 변하고 방향차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 3년이 다 된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민간인 학살 조사 결정문의 의결 숫자가 신청 대비 10%에 불과한 초라한 성적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항의하는 유족들에게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은 전시에는 민간을 법적 절차 없이 직결 처형해도 위법이 아니다 라고 발언하여 헌법을 부정하고 유족을 겁박하였다. 김광동의 이러한 발언은 국회 국감에서도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재확인되었다. 한마디로 헌법 부정은 물론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엉터리 법원도 문제지만 헌법을 부정하는 이런 자가 진실화해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진실화해위원회가 제대로 조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광기를 발휘하고 있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김광동을 두고 국민이 대변기관인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는 결국 국회는 물론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을 모독하고 무시하며 조롱하는 만행에 다름없다. 국회는 여야를 초월하여 김광동에 대한 강경한 법적 조치를 국회 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다. 국회는 총선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진실화의 기원법 개정안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개원 초에 발의한 법안이 4년이 되도록 낮잠을 자고 있다. 유족의 애타는 재책에도 여야 모두 귀를 막고 목에서 신물이 나도록 핑퐁 게임만 하며 유족을 무시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진실규명을 신청한 연로한 유족들이 코로나와 노환으로 전국 각지에서 천추의 한을 품고 이미 수십 명이 유명을 달리하였다. 과거사법 개정이 화급성을 다투고 있는 절대적인 이유다. 이들이 마지막 증언자들이기 때문이다. 진실화위원회 조사기간이 이제 법적으로 1년 남았다. 김광동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약 45% 내지 50% 마치고 의결문을 채택하고 하반기 6월 중은 종합보고서를 작성 마치고 폐문수순에 들어간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했다. 이 말대로라면 신청 사건 중 50% 이상은 이유 불문, 불능 처리된다는 공개선언에 다름 아니다. 진실화의 기원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서 또 지연시킨다면 국회마저 제2의 학살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다. 유족이 살 길은 진실화의 기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그래야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있다. 진실화의 기원법 개정안에 대한 유족의 입장은 아주 간단 명료하다. 조사기간 연장 즉 1+1과 배보상 심의위원회 구성이다. 최소 이 시간 정도면 민간인 학살 신청 사건 조사가 가능한 물리적 시간을 주는 셈이다. 조사관들과 유족의 공통된 입장이다. 한국전쟁 민간인 피학 사건의 실체적 진상규명은 과거의 잔인무도한 독재국가에서 인간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진정한 첫걸음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 300명 의원 여러분, 역지사지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민주당은 국가폭력에 대한 민간인 학살과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주도적으로 법안을 재개정한 정당이다. 이에 책임 또한 무한하다는 것을 절대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21대 정기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에 반드시 국민의 힘과 협의하여 개정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만일 또다시 과거사법안을 지연시키거나 반대하는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22대 총선에서 국민과 역사의 준엄하고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3년 11월 21일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 의장 윤호상, 부의장 박남순, 대구 상임대표 김만덕, 경북 상임대표 이성수, 부산 상임대표 이춘근, 경기 상임대표 정명호, 충북 상임대표 박종래, 전남 상임대표 선용규, 광주 상임대표 이창준, 운영위원장 정국래, 대협력위원장 김선희, 국가폭력피해 범국민연대,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대표 의장 장현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상임위원장 김형보, 삼천교육대 전국피해자 유족연합회 대표 회장 이만적, 삼천교육피해자 유족회 대표 오수미, 사단법인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대표 이사장 백경진, 여순사건 11구 범국민연대 대표 박소정,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대표 회장 이자훈,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대표 송운학, 거창 평화인권예술체위원회 대표 권문상,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처장 김덕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대표 회장 조영선.